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의 지긋지긋한 유효슈팅 영예 행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리그에서 승리하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리즈와의 경기.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몇 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루카스 모우라가 분명 손흥민에게 주면 결정적인 찬스인데 계속해서 패스를 내어주지 않는 장면들이 빈번하게 연출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카스 모우라가 과연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 손흥민을 외면했고 이것이 정말 루카스의 질투인지 아니면 본인의 탐욕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 선수의 능력의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다시 전체 경기를 몇 차례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느끼게 된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루카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의 결정적 상황에서의 첫 번째 선택 1번 홀로 있는 케인에게 연결한다. 2번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소니의 앞쪽 공간으로 찔러준다. 3번 왼쪽에 보이는 레길론에게 준다. 여러분은 몇 번이 가장 좋아 보였나요? 영상을 다시 보면 모우라의 얼굴은 정면이나 오른쪽을 향하지 않고 왼쪽만을 주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과 케인을 제대로 못 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케인이 패스를 내어주면서 루카스는 칼빈 필립스를 자동으로 제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선택 1번 운동 방향을 전환하며 오른쪽으로 돌파 후 마무리. 2번 속도를 살리며 계속 왼쪽으로 돌파 후 마무리. 3번 속도를 살리며 왼쪽으로 드리블하면 요렌테가 무조건 자기를 막으러 올 것이고 그때 소니에게 패스. 여기서 루카스는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3번은 아니고 바로 1번입니다. 2번을 선택하면 결국 마무리는 왼발로 해야 하지만 1번을 선택하면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비에게 걸리며 공격 실패. 이번에도 역습 상황. 루카스 뭐해? 손흥민 비었잖아. 빨리 줘야지. 그런데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하고 오히려 드리블을 하면서 손흥민 쪽으로 갑니다. 위치가 애매해지자 뒤쪽으로 거리를 벌리면서 물러서는 손흥민. 그리고 루카스의 선택은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 아쉽게 옵사이드가 되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앞에 있던 손흥민은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모우라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며 수비를 끌고 와서 우리 편 한 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선택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후반 66분 손흥민이 내어준 패스를 받고 결정적인 상황이 연출된 루카스. 여기서 다시 선택의 세 갈래. 1번 케인에게 준다. 2번 본인이 뭔가를 해본다. 3번 가장 넓은 공간이 있는 손흥민 쪽으로 살짝 밀어준다. 여기서 루카스는 2번을 선택합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서 프리킥을 따냈고 그 과정의 마무리로 레길론의 결승골이 나왔죠. 후반 77분에도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죠. 1번 케인이 침투하며 때릴 수 있게 이쪽으로 넣어준다. 2번 비록 왼발이지만 공간이 나오면 한번 때려본다. 3번 정면에 보이는 손흥민에게 내어준다. 그의 선택은 2번 왼발에 빗 맞아 높이 날아가는 아쉬운 슈팅. 루카스 모우라는 정말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합니다. 진짜로 너무하네요. 이 장면들을 보면 루카스가 손흥민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줄 수가 있다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00% 진실이 맞을까요? 저는 자료를 찾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날 모우라는 총 22번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누구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그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는 총 8번의 패스를 손흥민에게 했고 그 다음으로 패스를 많이 했던 선수는 손흥민에게 내어준 패스의 절반인 4회를 기록한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는 특별히 손흥민에게만 패스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에게 제일 많이 패스를 했죠. 그는 원래 성향이 패스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의 선수인 것입니다. 같은 윙포워드로 뛰었던 손흥민의 총 패스 횟수는 루카스보다 5번이 많은 27회입니다. 무려 23%나 패스를 더 많이 한 셈이죠. 그리고 손흥민이 가장 패스를 많이 했던 선수는 해리 케인으로 총 9회의 패스를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케인한테 준 만큼 루카스도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루카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주는 것 같은 느낌인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패스의 중요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협지역이 아닌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패스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박스 안으로 넣어줬던 패스는 골대 강타까지 이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체크해보면 이 장면 단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두 선수 간의 교류가 많았던 것이지 득점에 근접하는 지점에 다다르면 루카스의 패스는 급격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루카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잘 하지 않는 인상이 더 강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또 선택적 기억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득점을 해야 이기는 스포츠인 축구에서 마지막 패스 한 개의 무게는 빌드업 과정의 패스 한 개의 무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패스 한 번이라고 해도 두 패스 간 등가의 조건이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루카스가 패스를 잘 안 한다고 보는 것도 완전히 틀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루카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에는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과연 왜 안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손흥민에게 시기와 질투 같은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이 골을 넣고 싶은 개인적인 탐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런 패스를 할 수 있는 패싱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제가 루카스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섣부르게 이유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경기 영상을 들여다보면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손흥민과 루카스 사이에 감정적인 트러블은 없어 보였습니다. 레길론의 득점 상황에서도 둘이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든지 손흥민과 루카스가 빌드업 상황에서 상호간 패스를 잘 연결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말이죠. 그렇다면 원인은 루카스의 골 욕심이거나 패싱 능력 부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다! 라고 정답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진실은 루카스만이 알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태를 계속 놔두는 것은 팀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분명 손흥민이 더 확실한 피니셔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루카스의 박스 근처 패스 타이밍은 느립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루카스 본인이거나 아니면 전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겠죠. 과연 이 안타까운 상황이 개선되어서 보다 강팀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